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무려 5,026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0.64% 상승하면서 2,790선을 뚫어내고 2,792포인트까지 올라온 코스피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다시 한번 2,800선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2,800 충분히 뚫어내고 다시 한번 또 상승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0.02%. 오늘 내내 파란불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을 띄우면서 그래서 양봉 전환을 해낸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다양한 섹터들이 뭔가 조금 더 매수세가 쏠린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 월수팀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월수팀부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지고 2,79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내일 2,800 좀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좀 다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래도 바로바로 이제 2,800을 한 번에 뚫기보다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5월 PCE 지표가 이제 6월 28일 날 또 발표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둔화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상치대로만 좀 나와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800 넘어서고 충분히 2,850, 2,900선까지 좀 올라가는 코스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야겠죠. 그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네, 반도체 이야기를 특이점에서 빼놓고 한 날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 모처럼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오르다 보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쪽의 밸류체인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자,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타이밍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올라갔으니 연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은 표현인 네. 것 같은데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일단 앞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정확하게. 내일 그렇죠. 새벽 1시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사실 주주총회에서 나쁜 말이 나올 이유는 없겠죠. 특히나 황 회장 CEO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그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든지 요인을 크게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하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 네. 가장 이 미국 장내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기간이 금지,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매수 세력보다는 엔비디아권 관련해서는 옵션적인 요인, 두 번째로 리밸런싱, 분기 리밸런싱 마무리하면서 매도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 대한 문제, 이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특히나 M7 종목들, 엔비디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PS 추정치가 꺾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버틴다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 자료를 좀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예. 엔비디아 관련해서 옵션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위클리 옵션이 이번이 좀 역대급이에요. 위클리 옵션이 이번에 좀 역대급이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역대급이라는 건 어떤 게 역대급이라는 거죠? 옵션이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린 게 옵션이라고 하면은 항상 상방 투자와 하방 투자 총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콜 옵션이에요.
상방에 베팅되어 있는 매물. 예. 그리고 주황색이 풋옵션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콜옵션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가 들어갔어요. 아, 맞아요.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이거 만기 행사일 6월 28일자에 이렇게 콜옵션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 들어갔다.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에다가 옵션 기준으로 콜옵션이 저렇게 매물벽을 많이 쌓아 놓고 있으면은 이거 다시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해도 고가 돌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구조나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는 엔비디아든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벤트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옵션 구조까지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이 콜옵션 물량이 무조건 매물벽이 된다고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이 매물벽 뚫고 올라가려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자사주 금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한번 다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변동성을 이번 6월 말일 리밸런싱 구간 이후에 7월부터 아마 이 3분기 들어가는 구간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이제 총 2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총이랑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지금 이제 각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주가 목표치와 그리고 주가를 비교한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보라색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최대 목표가가 제가 기억하는 게 220불까지 올라왔어요. 220불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룸이 굉장히 크죠. 220불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150불 위로 평균치는 150불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가격 따지면은 마이크론이 장외에서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너무 좀 선행적인 흐름이 강합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그런 기대치가 높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분위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봤었을 때 장 초반에 안 좋은 뉴스도 있었었고 네. 눌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앞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통해 가지고 디램 낸드 시황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적인 부분은 일단 뭐 HBM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해도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침투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HBM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왜 삼성전자는 안 합니까? 라는 우리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SK 하이닉스에 더 좋다. 그거 일단 SK 하이닉스는 26년도까지 물량이 이미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000억 원 단위입니다. 1,000억 원 단위가 일단 HBM 지금 실적에 녹아들 예정이고 마이크론 컨퍼런스에서 일단 25년도 기준으로 조 단위만큼 HBM의 이제 시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HBM 시장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걱정한 건 단 하나예요. HBM 가격들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붙을 경우가 가장 걱정된다. 이건 하반기에 갈수록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당장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내에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향 내에서 종목들이 아직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SSD, 낸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에 주가 보시면 네오셈. 제가 지금 수상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세도 상당히 좋고요. 마이크론 컨퍼런스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마이크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낸드, ESSD, AI 덕분에 이 기업용 SSD 시장이 너무 좋다. 내년에 성장률 100% 본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삼성전자도 낸드랑 D램 그리고 인상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네오셈과 같이 SSD만을 또 명확하게 비중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오늘장 중에 좋은 주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은 SSD, D램보다는 오히려 낸드 쪽을 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내일 아침이면은 국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서 증권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시점에서 조범수 매니저님, 우리가 굳이 내일 마이크론 실적을 두고 악재가 있을 거야라는 시나리오는 접어놔도 되는 거죠.
사실. 악재는 나쁘진 않을 거야. 원래 악재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때 찾아오는 게 악재예요. 네. 원래 악재라는 건 우리가 상상치 맞아요. 못할 때 찾아오는 게 악재입니다. 악재를 예상하는 거는 가능성을 여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가능성 여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막 주식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고 막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아, 맞아요. 싫다고 얘기하는 거 왜 싫합니까? 이거 리스크가 높아서 저 싫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다시피 악재라는 건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EPS 추정치가 꺾이면은. 아, EPS 추정치가 꺾인다? 그럼 좀 위험해요.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근데?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디램이랑 낸드 시장을 강하게 재고품을 싹 걷어내 왔었던 게 중국 측에서 레거시 제품들을 강하게 매수를 했었던 요인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분기에서 너무 디램이랑 낸드 추세가 너무 강했어요. 강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네, 아직도 감산이 유지 중입니다. 증설 관련된 뉴스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좋다는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왜 증설을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들 낙수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실적 안 찍히는 종목들 못 올라갑니다. 반도체들 좋다 이야기하는 종목들 있지만 그 종목이 실적이 안 찍히고 실적 우상향이 안 나온다, 숫자가 안 찍힌다 하면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악재라는 거는 정말 뭐 예상치 못하게 좀 나오고 오히려 반도체의 악재보다는 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악재가 더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한번 프리뷰 이야기를 매니저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없으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장 초반에는 오늘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와서 웨이퍼 불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주가도 좀 거기에 반영이 잠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바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힘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는 좀 탄력성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가격을 이제 25에서 30% 정도를 상향한다라는 이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3분기부터 그러면 영업 마진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론 호실적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이익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12만 원 선을 내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이 정도면 사실 12만 원 선, 괜찮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2만 원 목표 주가 적정하다. OX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X가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주 매니저처럼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손으로 가겠습니다. X 일단 조범수 매니저 들어주셨고 김명주 매니저님은요? 좀 천천히 본다면 저는 O. 천천히 보면 저도 5 들죠. 아, 베이년 매니저님은 저도 뭐 천천히 본다면 5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은 천천히가 언제까지인데요, 김명주 매니저님? 저는 2025년도까지. 2025년? 네, 딱 너무 잘라서. 천천히 보네요. 네. 내년하고도 지금 1년 6개월을 본다? 그러면 16만 원도 가죠.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하면 X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 네, 올해 기준으로만 딱 이제 본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12만 원이면 뭐 지금 8만 원 선에서 뭐 그쵸?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이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고 디램 가격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버린다? 백인현 매니저님 12만 원 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12만 원이 충족되려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아져야 되고 엔비디아로 본격적으로 이제 HBM3를 공급을 시작해야지 이제 그렇게 12만 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E를 언제 퀄 테스트가 통과되는지 뭐 증권사에서는 3분기 초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3분기 초에 만약에 통과된다라면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뭐 1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퀄 테스트까지 통과해야지 이제 뭐 12만 원이나 11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범수 매니저는 이제 X를 들어줬고 장기적으로 본다는 김병진 매니저는 내년 2025년 1년 6개월 이후에 보면은 12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김병진 매니저가 바라보는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까지 남은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나쁠 게 없다라고 봐요. 가격 딱 말해주세요.
네, 가격 딱은 정말 대단한 건데 일단 10만 원. 10만 원? 일단은 10만 원은 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미지를 보면 좀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깜짝 이슈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이제 단독 기사로 또 보도가 그쵸. 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디램과 낸드 가격을 15% 이상 올린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방 10만 원까지는 올해 이제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1조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산 거 11조 정도를 산 게 이제 전기전자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조 정도를 매수를 한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나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한 3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큰 물줄기는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흐름이 지금 여기에서 순환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가 이제 17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지원 대출 관련돼서 이제 지원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17조 원 규모의 이제 첨단 반도체 저리 대출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의 이제 저리 대출 좀 진행을 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은 1.2% 포인트. 그리고 내년 대출분부터는 이제 금리를 1% 대기업은 낮춰주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1.5% 포인트를 금리를 좀 낮춰줘서 저리 대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을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많은 이제 매수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좀 다 매수를 하기보다도 종목 선별은 충분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도 이제 요즘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중순, 8월, 7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제가 봤을 때 7월달 성공 투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정 실적 관련돼서 2분기 실적을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채팅창에는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삼전 10만 가는 것보다 닉스 30만 원 가는 게 더 빠르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어디가 더 빠를 거라고 보세요? 어디요? 채팅창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형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SK 하이닉스들이 더 빨리 가지 않겠냐. 왜? 지금 당장 주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추세만 쫓아가자면 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면 좀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왜요? 주가 각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원래 주가라는 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중간에 조정폭도 만들면서 좀 올라가줘야지 안정적으로 더 길게 가는 거예요. 네. 더 가기 위한 조정이란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 평가로는 저는 좀 가격이 지금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이닉스 쪽에서 하이닉스는요. 보면 네, 하이닉스는 좀 올라왔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가 과거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왜 증권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요? 가능성. 성공하면은 대박이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왜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했는데 엑스를 들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항상 계속해서 강조드렸잖아요. 일단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항상 제가 이 사족을 달아요.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면요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드립니다. 왜? 공급망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다 와보세요. 모아놓고서 우리 HBM 가격 좀 낮춥시다. 이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반도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수율이 올라오고 안정성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HBM 관련해서 수율 문제도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70%다, 80%다, 선단 공정 내에서는 뭐 아직도 60%다. 이야기가 많은 만큼 HBM이나 아니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HBM 공급한다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HBM 공급한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간 이후에 저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이 다 누워버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다 같이 누워버릴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련돼서 안정화를 꾀야 한다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고가 평가받으면서 EPS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유는 영업이익이 80%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부품 소재 내에서 가격 평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그 월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EPS 서프라이즈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냐. 앞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 EPS는 정상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한쪽 면으로 우리가 진짜 뭐 정말 HBM만 바라보고 1년에 가까운 시간 지금 계속 쭉 달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의구심의 눈초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언제나 EPS라든지 그 엔비디아 일단 막 일화를 들려드리자면은 옛날에 엔비디아랑 애플이 협력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12년도부터 애플은 엔비디아를 딱 끊어버렸어요. 예. 엔비디아가 애플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플 제품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는데 예. 엔비디아가 그 사양을 좀 속였어요. 아.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때문에 애플 제품이 싹 다 타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예.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애플이 아예 안 쓴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만큼 독과점에 대해서 정말 독하게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입니까? 엔비디아가 원하면은 삼성전자, HBM, GDDR 가져오세요. 네. SK 하이닉스 가져오세요. 네. 우리는 부품사예요. 언제든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자. 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능성. 저는 최근에 시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1%의 가능성이라도 HBM 할 수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그래도 더 이익률이 높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못하겠다, 재미없다 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으로 나온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사는 게 제일 정확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독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번에도 이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게 바로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시장 따라가는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엔비디아랑 무관하게 어차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 자료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면 아마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온다라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게 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디램 매출이랑 낸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3분기에도 지금 기업용 SSD 가격이 한 20%가량 올린다라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산업이 업사이클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부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지금 두 번째 PPT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연간 장비 추이 전망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보기에는 2025년도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의 주가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장비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전반적인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HBM3 외에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을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어떤 게 좋냐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샀거든요. 맞아요. 둘 다 사셔도 됩니다. 네. 둘 다 사셔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채팅창에 지금 막 한미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대략 이제 2, 3주 전 그리고 한 달 전에 한미반도체가 열심히 달려갈 때 논하던 거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간 한미반도체도 쉴 만큼 쉬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한미반도체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봐도 되나요? 앞서 얘기해 준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다 콜이라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 이슈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봤을 때 전제하에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가 없겠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쪽으로 TC 본딩 장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로부터 TC 본딩 장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한미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최근에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21.3 눌림 주고 오늘 또 반등하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HBM 시장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전망이 생각보다 더 괜찮다라면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지 매니저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당연히 한미 반도체는. 네, 뭐 한미 반도체는 뭐 좋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도 쭉 올라갈 것 같은데. 당분간. 네. 내일은 분명히 좀 좋은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주당 가격 자체가 뭐 18만 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원, 17만 원 선을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도 굉장히 또 잘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을 본다면 충분히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는 같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주가 방향성 보면서 매매하면 저는 충분히 네. 되는 종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내용 보면 올림배님께서 저 안경 매니저는 간다라고 말할 것 같다. 저 안경 제비는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역시라고 또 김병진 매니저의 답변을 보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안경 잡이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오케이. 뭐 노코멘트로 넘어갈까요? 뭐 많이 얘기했는데 오케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저는 사실 실적 우상향 관련돼서는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EPS 추정치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너무 미리 당겼다라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맞아요. 강조드렸던 거고 제가 한미 반도체 느끼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지금 ASMPT랑 또 협업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시장에서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해요. 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믿음이 너무 과해요. 믿음이 너무 과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저는 계속해서 뭐 저는 더 올라가든 말든 제 기준에서는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 사는 거지. 네.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한미 반도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다만 항상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안 보는 네. 게 낫다. 어. 안 보는 게 낫고 오히려 들어올라간 쪽을 보시는 게 낫다. 맞아요. 항상 이런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시고요. 저는 별로입니다. 네. 저는 안 사요. 알겠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조은수의 매니저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미반도체가 안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 말이 절대 아니고 지금 일단은 고점에 있고 사실 한미반도체 제 2번 타자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충분히 많으니까 거기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승산이 높다. 우리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꼭 도움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좀 빅3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압축을 해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가장 시나리오가 괜찮은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 기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북미 쪽 이제 AI 가속기 고객사가 올해부터 신규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스페타시스가 공급했던 MLB 기판의 판가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다른 기판 업체들에 비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왜 더 주가 흐름이 좋은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에는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포인트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매니저님. 네,
안경 매니저 김명진 매니저는 네. SK 하이닉스 SK 선택을 하이닉스. 또 아.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주도 주니까 또 엔비디아 따라가는 하이닉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를 또 뽑아보고 오늘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또 12% 상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29만 원 목표 주가가 오늘 또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저는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 사심을 좀 하나 더 넣어보면 이번 달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우스라는 종목 또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 투자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백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 가릴 게 아니라 저는 뭐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이 좀 옥석은 좀 가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양 반도체인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좋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제우스 수요일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앞서가지고 ESSD 시장, 낸드 시장이 좋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일단 SSD 시장에서 일단 가장 대장주로 평가받는 네오셈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네오셈은 좀 독하게 만약에 삼성전자 HBM 공급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쫙 하고 올라갈 종목입니다. 이게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되겠죠. 테스터예요. 이쪽은 테스터다 보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는 아니고 테크윙? 테크윙. 테크윙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네오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향 SSD 영위하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오셈, 한양 디지텍 이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한양 디지텍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아까 제가 안경제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나 매니저님들 기분 좀 나쁘셨나요? 조은수 아니요, 매니저, 아니요. 김병준 매니저님. 저는 재미삼아 한 말인데 조은수 매니저 기분 나쁜가 보네요, 표정이. 피곤해요. 제가 돌은 잡아봤는데 안경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한 종목을 딱 얘기할 때 안경을 딱 잡아가면서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배님께서 이렇게 채팅창에 내용을 좀 올려주셔서 올림배님께서 전혀 비하한 건 아니고 제가 재미삼아서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를 이렇게 좀 지칭을 좀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2차 전지 얘기 오늘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과 함께 리비안이 프리시장에서 45%의 폭등을 했고요. 국내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리비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에코캡, 대원화성이 상한가 그리고 각각 24%를 각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의 2차 전지 이 상승세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리비안만의 호재이지 않을까?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커지는 호재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업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존에는 이제 리비안 쪽에 미국 포드 자동차가 과거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전기차 개발을 포기하고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대항마인 리비안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가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되어 있고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실리콘 응급제를 도입하면서 충전 속도를 그렇죠. 앞당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밴드 하장 구간에 있다는 측면에서 저평가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전기차 업황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밴드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기차 업황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쪽 라인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양극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실리콘 응급제나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PPT 제가 준비해온 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흐름을 파악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열리는데, 지금 TV 토론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다 초박빙입니다. 거의 뭐 40%대 초박빙으로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면 IRA 법안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쪽에는 악재라고 보고 있고,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IRA 법안을 폐지할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쪽에는 안 좋다. 그쵸. 요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양극재.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 양극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수출량이 전월 대비 한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판가는 전월 대비 0.6%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양극재 수출 데이터 요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기차 판매량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랑 바이든 지지율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실리콘 응급제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양극재 판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극재 판가가 약간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돌린 건 아닙니다. 조금 올랐네요. 네,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돌린 건데, 지금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이랑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지금은 어렵지 않나. 대신 실리콘 응급제나 전고체 배터리 밸류 체인은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전자 재료나 뭐 제이오라든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보다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쪽 밸류 체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신다라면 2차 전지에서도 승산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는 확실히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본다면은 지금 좀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본다면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인현 매니저님의 이 자료를 보니까 미국 대선 TV 토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차 전지는 특히나 바이든은 워낙에 친환경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을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어떻게 됐든 결과를 떠나서 만약에 친환경 말고 내연기관에 좀 모멘텀이 간다면 저는 2차 전지 근데 사실 많이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와, 악재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부담 없는 자리다. 뭔가 추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악재가 나와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지 OX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없다, O. 걱정이 좀 있을 수 있다, X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실까요? 하나, 둘, 셋. 왜 또 늦어요, 자꾸. 걱정 요즘 없다가 이제 오죠. 뭘로 하실래요? 걱정이 없다. 걱정 없다고. 걱정 오고. 없다가 O, 걱정 있다가 X요? 네. 있죠, 당연히. 걱정 있다. 있죠, 당연히. 어떤 쪽으로? 더 내려갈 포인트가 있어요?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적으로 일단 우리가 작년 기준이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평가도 치킨 게임이다, 아니다. 굉장히 분분했다시피 앞으로 전기차도 가격 경쟁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 지원금 이런 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세수적인 부분도 언제나 이 전반적인 압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제가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원자재 사업 쪽으로 좀 영위하고 있다면은 원자재 사업 측면에서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원자재들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관련돼서 중국의 수출 규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감을 깨할 수 있지만, 네, 트럼프라는 지뢰도 너무 세다. 트럼프라는 지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드린 거지 예. 사실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부담을 아예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빠질 자리는 좀 네. 없어 보인다 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은수 매니저님 이 부분에 좀 연장선상으로 완성차는 괜찮을 것 같죠? 완성차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사실 근데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환차 손익 부분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그래서 인도 시장도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 시장도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나 기아는 최근에 증권가 쪽에서 좀 피카옥과 관련된 소리가 좀 스물스물 나오긴 하더라고요. 피카옥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대차나 기아는 최근에 좀 올라올 만큼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좀 리비안 쪽으로 올라왔었던 건 사실 좀 테마성이 강했죠. 우리가 2차 전지 특히나 좀 어제 며칠만 전만 해도 사실 안 좋은 악재가 좀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화재건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첨단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인 만큼 이 첨단 산업에 좀 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올라갔었던 나노팀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전기 화재 관련해서 굉장히 배터리가 불이 붙으면 강하니까 네. 소재 열 차단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가 차라리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들 쪽에서는 굳이 보실 거면 내연기관 쪽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쪽 보시고 이번에 좀 사실 시장이 좀 아쉬웠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HL만도를 보고 있었어요. 네. 리비안 관련주니까 HL만도도 리비안 관련주인데 HL만도가 못 갔고 어떤 종목들이 갔습니까? 에코캡, 대원화성 다 이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이거 누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거래대금도 안 붙잖아요. 거래대금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진짜 뭐 이거는 너무 적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접근할 수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웬만하면 뭐 2차 전지 쪽보다는 이렇게 전기차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네.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네. 백인현 매니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의 의견을 들어줬기 때문에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떤 쪽에서 확실히 하단은 하단이니까 더 빠질 구멍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는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뭐 대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글로벌 뭐 국제적인 기업들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보면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좀 최대한 막아보자. 뭐 이런 좋은 의도로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도로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지만 방향성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이슈들은 좀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매매를 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기술 개발이 올라오면서 네. 관련된 업종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 좀 몇 가지를 한번 이슈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메탈 가격 조정에 따라서 한 3, 4분기쯤에 이제 양극재 가격 앞서서 이제 그 백인현 매니저님이 너무 완벽하게 잘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테슬라가 지금 또 중심이잖아요. 그 이벤트 소식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양산 확대 적용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그 리비안에 또 와이어링 하네스 또 공급하고 있는 이게 전선 뭉치 같은 걸 그렇죠. 공급하고 있는 에코캡이 오늘 올랐으니까 이런 단기 이슈 있는 종목들 좀 지켜보시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잘 되자고 2차 전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저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가져봐야 되는 업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밑에 있는 자막을 보니까 눈물의 물타기를 끝낼 수 있을까? 2차 전지. 야, 정말 눈물이 좀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섹터이게 됐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눈물의 물타기면 눈물의 물타기고 신규 매수면 신규 매수를 매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타이밍상 이번 2분기,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얼마나 적자폭을 만회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양극재 쪽은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네.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섹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밸류 체인이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 매력적이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인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실리콘 음극재 쪽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에는 뭐 아우디라든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 타이칸 모델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고급 차량에만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아 EV3에 보급형 차량에도 이제 공급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기아 EV3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한 5%대 첨가율이었지만 기아 EV3에도 한 7, 8% 정도 첨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리콘 음극재 첨가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아 EV3 외에도 보급형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연초에는 한 2개 정도 모델에만 공급을 했다라면 연말까지라고 봤을 때는 한 7개에서 한 9개, 최대 9개 정도까지 전기차 모델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대주전자 재료는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급형 차량 전반적으로 많이 그 적용 모델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보다 오히려 주가 업사이드는 훨씬 더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뭐 제이오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목들 항상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윤현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금리 2차 전지도 좀 성장주 섹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2차 전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 인하 얘기가 실적이 나오면 좀 나오기도 해야 돼서 여기가 근데 뭐 일단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지금보다 나쁠 이유는 없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 아무래도 자금을 외부에서 융통을 해오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기업들이 영업하기가 그나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높은 금리에 아무래도 이제 일시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그쵸. 높은 금리에 사는 것보다는 저금리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지금보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면 더 긍정적이지 나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설명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님 이 압축 종목은 뭐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이해를 네.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대주전자 네. 재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명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얘기를 했기 어. 때문에 테슬라가 또 중심을 또 잡아주고 있잖아요. 리비안 올랐으니 테슬라도 오를 거다. 네, 뭐 아무래도 그쪽 4680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뭐 동국 산업이 요즘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저는 동국 산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국산업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은요? 저는 근데 2차 전지 얘기할 때 항상 포스코 그룹 좀 말씀드리는데 그쵸.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당히 많은 테마를 갖고 있죠. 여기가 네. 2차 전지를 하긴 해요. 구동모터 코어 맞죠? 맞습니다. 근데 구동모터 코어. 아니 이게 물론 2차 전지 쪽으로만 좋으면 좋은데 사실 주가 흐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해 테마라고 싫어하시는 분들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2차 전지 섹터에서 매력은 없지만 2차 전지에서 뭔가를 골라서 갖고 가고 싶다면 이거 하겠다 이거죠? 너무 제 속마음을 확 깨뜨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좋습니다. 차트 진짜 좋아요. 차트 진짜 예. 좋아요. 저 이거 최근에 하루 이틀이면 좀 시원하게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물론 동해 가스전 관련된 이야기도 네.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 광물 자원 쪽을 이야기하는 회사들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실적적인 무너지는 흐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동해까지 붙어져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려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이런 종목은 단기 저항대 한번 돌파하는 모습 지켜보시면서 네. 최근에 동해 섹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2차 전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게임주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의 분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이야기하면은 지난 이 시간에 특이점에서 게임주 할 때 게임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볼 수 있는 방법, 기준을 설립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단에도 나오고 있는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시프트업이 인기를 끌고 있죠. 조원수 매니저님, 요즘 게임주 좀 잘 올라가고 자주 상승 섹터에 보이는 섹터가 좀 됐습니다. 이게 좀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나오고 있다고 좀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주를 이야기를 하지만 게임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추세가 저평가 종목을 찾아라 느낌이에요. 저평가.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실적 잘 나오잖아요. 네. 실적도 좋고 현금 보유량도 좋고 그리고 뭐 게임 개발 투자 요새 좀 만드는 거 보면은
얘네 제정신인가? 아, 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의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AI 이야기하지만 AI 관련해서 빠르게 시장에서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좀 겹쳐지고 있어요. AI에 대한 향 흐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휴대폰. 네. 휴대폰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량이 5에서 6%가량 전분기 대비해서 복구가 됐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폰 지금 점유율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연간 대비해서도 토탈적으로 지금 7.8% 가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PC방이나 컴퓨터 보급이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막 PC 게임이 되게 익숙한데 해외 특히나 인도 같은 곳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게임이 상당히 잘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크래프톤이죠.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을 그대로 모바일에 옮겨서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스마트폰 최근에 회복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AI 스마트폰, AI라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잘 올라왔고 이에 따른 수혜를 연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굉장히 쇼킹한 발언 한번 하고 갔잖아요. 그때 그게 아주 좋은 스탠다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시프트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프트업이 딱 그 종목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 관점 제시해드렸죠. 모르겠다. 아들한테 물어보셔라. 두 번째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게임의 선정성이 높은 네. 게임 기업을 보셔라. 게임의 표지를 봐라. 네. 시프트업이 좀 지금 야한 거를 봐야 한다. 야시시하죠? 예. 야시시한 걸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잘 팔려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원래 게임 섹터라는 게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성향, 남성향 이렇게 물론 나뉘기도 합니다만 충성 고객이라고 해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브컬처라고 해가지고 서브컬처 쪽들이 원래 돈이 됩니다. 그렇죠. 돈이 예. 잘 되기 때문에 네. 시프트업 상장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프트업 상장 관련해서는 대성창투 정도가 있고 게임주들은 사실 정말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이오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주가 오늘 중에는 데브 시스터즈가 미국 인기 차트 1위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강한원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대부? 데브 미국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1등 했대잖아요. 인기 저는 삽니다. 사신다? 예. 저는 팔 겁니다. 왜 일부러 제 입장과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딱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 집중도가 원래 장기간 늘어나지 않아요. 원래 최초에 항상 유저들이 한순간에 빡 들어왔다가 슬슬 빠져요. 제가 항상 게임 관련해서 저는 모바일 게임 안 합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데 원래 게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IP를 따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유저들이 몰리면은 게임주들의 관점은 이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유저를 유지할 것인가, 실적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더 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더 가면 더 가는 거죠. 네, 더 가면 더 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1등을 찍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여기서 그냥 이제 나는 간다 하면서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만 더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빡 하고 튀어나왔을 때가 고점이지 않나. 데브 시스터즈는 당장 상한가 들어갔고 상한가 물량이 잠겨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일 어떻게 소화하는지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반적으로 풀어봤고요. 반면에 이제 뭐 데브 시스터즈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뭐 아까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뭐 두 번째 기준 있죠, 여러분. 좀 그러한 사진들이 나온 거랑은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귀엽죠, 오히려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첫 번째로 제 조카가 하고 있어요.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을. 그래서 이게 거의 뭐 2시간도 하더라고요. 가만 냅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인기가 많은 것도 실제로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 좋긴 한데 뚜렷한 대장주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게임하면 그래도 대장주 크래프톤이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게임을 잘 안 하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은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BJ들이 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구경하는 것만 해도 재밌는 게임은 그건 그래요. 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임은 인기도 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굉장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게 바로 크래프톤의 실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주 쪽에서 뭐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 대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또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알아서 해주신 백인현 매니저님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바로 압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매니저님은 탑픽 종목 어디가 낫다고 보세요? 앞서서 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저는 가장 탑픽 종목인데 솔직히 저는 이제 AI에 대한 최대 수혜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도 종목인데 저는 이미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뭔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게임 업종이 AI의 최대 수혜 업종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네. 사실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개발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AI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절감이 될 수 있다. 비용이 절감이 되는구나.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게임이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나리오 자체를 AI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AI의 엄청난 수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사의 엄청 큰 호재고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시프트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AI로 하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이미지를 학습시켜 가지고요. 이미지를 바로 생성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들어가면 충분히 저는 게임 업종들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혹시 나중에 또 게임 업종이라는 게 또 엔비디아도 GPU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전 디지털 트윈에도 나중에 게임 업종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먼 미래 아닙니까 이거? 좀 먼 미래인데 충분히 엔비디아도 GPU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조업에서도 저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게임 업종이 AI에 대한 수혜가 맞냐 아니냐라고 봤을 땐 명확하다. 시나리오 자체도 AI가 짤 수 있고 그리고 뭐 광고라든가 네. 그리고 개발하는 비용과 속도를 확실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업종 지금 괜찮지 않나. 그래서 크래프톤 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문 이거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지금 GPU, 그러니까 GPU가 있어야 AI 서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AI 한다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진입에. 와, 근데 게임 산업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AI 도입하는 게. 저는 뭐 충분히 이게 지금 생산량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GPU를 구한다라기보다도 이 업종이 수혜인가 아닌가 수혜인 부분이 거의 저는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게임주는 네. 뭐 사실 뭐 GPU를 지금 당장 못 구해도 조만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게임주 좋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가 뭐 붙기만 한다면 뭐 시장에서 게임 섹터에 AI라는 테마를 이렇게 뿌려준다면 뭐 게임주도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의 종목은요? 야시시한 거 대성창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IPO 하는 거니까요. 대성창투가 이번에 아마 제일 대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개별적인 IPO 종목들도 좋은 추세 흐름 만들어 주니까요. 최근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조종세 잘 나왔습니다. 조종세 잘 나온 상황에서 반등 시도하는 구간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나라라 코코아님께서 조은수 매니저는 무슨 게임 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는데 시프트업 하시는 거죠? 주식합니다. 게임은요? 주식이 게임이잖아요. 재밌습니다. 확률 게임. 알겠습니다. 재미없었어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세 번째 섹터로도 압축을 다 해봤습니다. 특이점 시간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6월 수익률 대결이 정말 끝이 나갑니다. 지금 순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